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엑소모빌 대신 세이지포스와 같은 IT 회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심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간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중국 무역 관리들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중국 무역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었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을 위한 항체 기반 의약품의 임상 실험을 시작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진전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 종가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주식 액면 분할을 며칠 앞두고 주가가 0.8% 하락해 3대 지수 모두에 영향을 주었고, 다우존스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21%를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36%, 나스닥 지수는 0.76%로 상승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엑소모빌 주식회사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 제외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주식시장의 독보적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에너지 대장주 엑소모빌이 1928년 다우존스 편입 후에 92년 만에 이 지수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에너지업계 퇴조 및 미국 산업구조 재편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일부터 다우지수에서 엑소모빌, 제약회사 파이자, 방산업체 레이시온 등 3개 기업이 제외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세이지포스와 바이오 제약사인 암젠, 복합 기업인 허니웰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의 주가 평균을 통해 산출됩니다.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S&P 지수와는 달리 해당 기업의 평균 주가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번 종목 변경은 애플이 지난달 발표한 액면 분할의 여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가총액 1위 애플 기업이 4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하면서 지수 내에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엑소모빌 대신 세이지포스와 같은 IT 회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우존스에 편입하게 될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이지포스닷컴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입니다.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고객관리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회사로, 관련 분야에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1위를 고수 중인 기업입니다. 또한 세이지포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시간 외 거래 14% 급등했습니다. 이날 세이지포스는 2020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이 5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9,100만 달러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세이지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관련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오늘 세이지포스의 주가는 3.64%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IT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각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영향력 있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던 과거의 시장 형태에서 온라인 포털 및 SNS 플랫폼사에 점점 더 많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계열사인 인스타그램 샵 오픈에 이어 페이스북 샵의 오픈이 이미 예고된 행보였습니다. 소상공인이 페이스북에서 개설한 샵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연동되기 때문에 한번 개설하기만 하면 양 채널에서 모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사업을 해온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자사의 샵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어 큰 호응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행보는 자사의 영향력을 힘입어 주로 검색 광고에 의존해왔던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읽혀집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 강점이 있는 인스타그램부터 10대부터 50대까지 폭넓게 쓰고 있는 페이스북에까지 샵을 도입함으로써 SNS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이 잠재 구매 고객이 되는 셈이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샵을 발표한 후 주식이 더 높게 거래되어 오늘 3.47% 오른 290.82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업의 확장성과 이익 실현의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 투자의 확실성을 높이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주가가 오늘 실적 보고로 인해 장외 6%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 나온 2020년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4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40억 1천만 달러로 웃돌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장 폐쇄와 수요 감속 속에서도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와 딜리버리와 같은 비대면 방식 덕분에 최악의 수준을 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는 스타벅스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30개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면서 3분기 점포 매출이 38% 감소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라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팻 그리머스 스타벅스 CFO는 대규모 2차 감염이나 그에 따른 큰 재정적 붕괴가 없는 가정하에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지 약 1년 후인 1, 2분기 말까지 중국과 미국에서 동점포 매출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분기에는 마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회복세로 돌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브랜드의 강점과 매출을 견인하고 마진을 개선할 만한 우리의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실적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주주분들께서는 아직 코로나 여파로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스타벅스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See you!